커니건이라는 사람하고 리치라는 사람이 둘이 썼는데 그 두 사람이 C를 만들고 유닉스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서 못 써요. 뭐든지 저자가 직접 쓴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런 커니건이라는 리치라는 사람이 C를 처음에 만들고 C라는 랭귀지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당시에 지금도 역시 파워풀하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C를. 근데 C 여러분들 써봐서 알지만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저렇게 만들었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이 한 멘트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 줄 알았으면 좀 잘 만들 걸. 자기네는 C라는 랭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닉스라는 OS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쓴 거지. 근데 그 유닉스라는 게 많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저 유닉스 OS로서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거 있죠. 소스 코드 공개해라. 근데 그 회사에서 공개할 리가 없죠. AT&T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얘가 무슨 기능이 있는지 쓰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C로 짰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리눅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 아까 얘기했죠. 이 기능은 얘네는 어떻게, 그럼 무조건 뭐 모든 기능을 다 실험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기능을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리눅스는 유닉스보다 좋아요. 이걸 왜 꼭 이렇게 만들었지? 이거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나? 해가지고 리눅스는 아직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죠? 그런 관계로 공학이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특히 프로그램은 그렇게 일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회사에 가면 무조건 코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리즘 설계하라는 얘기는 안 시키겠지. 지금 대학교 때 배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사에 가서 지구상에 없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두 번째로 내가 프로그램을 짰으면 프로그램을 돌려야죠.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돌리는 이유는 뭐지? 여러분들은 내 프로그램이 맞는가 틀리는가. 근데 프로가 되면 내가 짠 프로그램은 당연히 맞아야 돼요. 학생 때는 맞느냐 틀리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연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코렉트니스는 이제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주요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저기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있죠. 보이나?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공간 또는 크기. 시간하고 크기 또는 시간하고 공간.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자료구조 시간에 배웠어요. 오더 오브 n 자승, 오더 오브 n 로그 n 이런 거 배웠죠. 거기서 n이 뭐죠? n이 데이터의 크기예요.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데이터는 어디 저장돼야 돼요? 메모리.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 크기,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가. 그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딱 두 개예요. 퍼포먼스다, 성능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시간하고 크기, 메모리 용량,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가 하고 시간. 타임 컴플렉시티죠. 오더 오브 n 로그 n. 그죠? n이 있을 때 얘가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구현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오더 오브 n 로그 n이다.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또는 똑같아요. 오더 오브 n 로그 n은 두 가지를 나타내요. 첫 번째 메모리 수요, 메모리 요구 사항, 그 다음에 이게 실행됐을 때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성능은 뭐? 시간과 크기. 그게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료구조 맨 앞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더 오브 n 자승보다는 오더 오브 n 로그 n이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지? 그래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때 이거를 고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죠? 어널라이즈를 해야 돼요. 그죠? 어널라이즈를 해서 지갑의 두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널라이즈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써라 했을 때 내가 만든 거를 쓰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 질문을 할 거거든. 야, 이거 후진데? 이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다시 이거를 더 좋게 만들고 다시 1번, 2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맨 밑에 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좀 전에 만든 거는 돌려봤더니 이런저런 성능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번엔 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할 때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야지 할 때 이렇게가 랜덤하게 생각나겠어요? 지가 짜던 경험에서 어떤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었으니까 다음엔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초이스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생각나는 거를 통찰력이라고 해요. 경험이 없으면 남이 짠 프로그램 이거 이해도 못하겠는데 난 이렇게 해봐야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이해가 되고 이 성능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통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의 루틴은 이래요. 퍼포스.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려고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과장한테 보고를 하겠죠. 왜? 지금 잘 돌아가는데 왜?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더 빨리 돌고요. 또는 메모리를 덜 먹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게 먼저 만들어지면 그러면 걔는 기능은 어때? 그 전에 있던 기능 중에 요건 뺐고요. 요건 더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세 번째로 그러면은 그 기능을 한번 설명해봐. 그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방식이 뭐야? 그게 알고리즘이 되고 우리는 이 알고리즘은 설계한다 그러죠. 그죠? 이걸 디자인이라고 해요. 디자인.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과목이 있나? 네. 창의적 공학 설계. 설계라는 게 집 짓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번역된 거고 설계가 영어로 디자인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건 뭐죠? 알고리즘 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면 우리가 기계과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한테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었으면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남들은 테스팅이라고도 하고 어널라이즈라고도 해요. 그죠? 테스팅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되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텐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테스팅이에요. 내가 짠 프로그램이 버그가 없나? 내가 짠 프로그램이 이만한 속도 안에 해결이 되는가? 내가 짠 프로그램이 지금 챗 GPT가 핸드폰에서도 돈다는 거죠. 크기죠. 내가 짠 프로그램이 요 시스템에서 돌아가나? 그거를 다 따져가면서 하는 걸 테스팅 또는 어차피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널라이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니까 이렇게 프로세스를 Q1, Q2 이렇게 이 저자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영어로 쓴 것보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관심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죠? 차를 주면 내가 그때 인터넷에서 어떤 조그만 사파를 봤는데 어떤 학생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쐐기둥이 하나 있어요. 길에. 그거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만져봤더니 전기가 올라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또 지나갈 때는 어떤 학생은 피해가요. 어떤 학생은 또 만져요. 앞에 지나간 학생은 문과고 뒤에 지나간 학생은 이과예요. 왜 여기 찌릿하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에서 늘 관심과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Q1, 2, 3는
관심이 있어야 눈에 띄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내일 8시에 시험인데 CPU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들 보면 어떤 거 16비트인데 어떤 레지스터는 16비트인데 어떤 레지스터는 12비트예요. 인풋 아웃풋 레지스터는 8비트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먹스는 왜 달아놨지? 궁금해해야 되는데 궁금해하는 습관으로서 공부를 해온 게 아니라 외우는 습관으로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궁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든 게 되는, 만약에 핸드폰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핸드폰은 지금에 있는 핸드폰보다 무조건 좋아요. 그래야 팔리겠지. 여러분들이 차를 만들면 지금 있는 차보다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한 대로 10년 후에는 지금 나와 있는 웬만한 모든 알고리즘이나 코드보다 더 좋은 코드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고요. 그 습관이 많이 쌓이면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차장, 부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통찰력이 덜 생기면 과장에서 다른 회사로 옮겨야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이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 그럼 이 OS는 하드웨어하고 얼마나 관계가 지어지는가? 왜냐하면 이 책에선 바로 또 하드웨어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뜬금없이. 왜 그러냐면 OS하고 하드웨어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Four Components. 이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가지 컴포넌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네 가지 컴포넌트를 위에서 보면 유저도 컴포넌트로 봐요. 이 사람을, 그죠? 두 번째는 시스템 앤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네 번째는 OS.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컴퓨터 하드웨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OS, 시스템 앤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유저 이러고 나오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여기 가운 두 번째 거 시스템 앤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시스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파일러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어셈블러, 텍스트 에디터, DBMS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프로그램. 또는 우리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앱. 핸드폰에 나오면서 그 언어를 더 많이 써요. 나 때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고 여러분 시대에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을 읽거나 남들이 뭐라 그럴 때 그냥 프로그램이라고만 하면 되지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은. 그래서 저 그림은 내가 배울 때 있던 거. 근데 우리가 배울 때 이 OS는 책이 한 400페이지 돼요. 우리 2판으로 배웠거든요. 똑같은 책이고. 여러분들은 1000페이지죠, 그죠? 대학원 석사 1학기 때 배웠어요. 리눅스 이런 거 없었어요. 이메일 이런 거 없었어요. 해킹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근데 1000페이지 되는 OS를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워요. 그죠? 보고 있으면 안 됐어요. 아유, 참. 미리 태어나지. 그랬으면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거 갖고 어렵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 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올드한 얘기니까 그건 빼고, 지금 인터넷 뒤지면 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개. 4 컴포넌트가 아니라
세 단계로만 되는 거죠. 뭐가 없어요? 유저가 없어졌죠. 그죠? 다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 여기도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저는 날라갔고 요 어플리케이션만 여기다가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는 OS, 여기는 커널, 여기도 커널, 여기도 커널. OS하고 커널하고 차이는 뭐냐면 OS 안에 핵심적인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 기능. 손톱 자라는 기능 이런 거 말고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도. 핵심 기능. 커널 영어 사전 찾아보면 핵심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커널하고 사전 찾아보면 핵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잡다한 건 안 배우고 핵심적인 것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게 그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중 핵심 기능.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드웨어. 여기 하드웨어 있죠. 그죠? 이 관점이 지금 제일 중요한,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가운데 있는 OS를 배울 거예요. 우리는. 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은 뭐 프로그램 짤 줄 아니까 당분간 잊어먹으세요. 오케이? OS를 배울 거고 OS 밑에 있는 건 뭐예요?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뭐지? 우린 지금 하드웨어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드웨어는 CPU, 메모리, 디바이스. CPU, 메모리, 디바이스. CPU, 메모리, 외부기기.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컴퓨터에 있는. 첫 번째 CPU 알죠? 여러분들 PC에 CPU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인텔. 그거 하나. 여러분들 메인 메모리 있죠?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달려있죠? 하드디스크, 키보드, 모니터, 뭐 별거 다 달려있죠? 프린터. 그게 얘예요. 디바이스. 컴퓨터는 세 가지로 구성. CPU, 메모리, 나머지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디바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디바이스가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고유명사인데,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그러면 장치 아닙니까? CPU나 메모리도 장치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디바이스라는 말을 우리가 쓸 거면, 요거는 인터널 디바이스. CPU하고 메모리는 인터널 디바이스, 나머지는 익스터널 디바이스. 인터널하고 익스터널 차이가 뭐죠? 안과 밖.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파일을 갖고 에디팅을 하다가 세이브를 해요. 세이브하면 어디 저장돼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죠. 그죠? 내 메모리하고 CPU는 내 컴퓨터 안에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내 컴퓨터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컴퓨터 안에는 뭐뭐 있다고? CPU, 메모리. 나머지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변하고 있죠. 그죠? 다 변하는 거예요. 물리의 법칙도 다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물리 법칙은 다 바뀐다. 안 바뀐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안 바뀔 거다. 질량 보존의 법칙도 바뀌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도 변하죠. 그러니까 공식은 뭐죠? 과학에 나오는 공식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거를 어떤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게 팩트가 아닌 거죠. 그 어떤 규칙에 맞게 돌아가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천재가 와서 봤더니 그게 또 바뀌는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바뀌냐, 안 바뀌냐 문제가 아닌 이유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쓰면 1이다. 요걸 2개를 쓰면은 그냥 2라고 쓰자. 그래서 가운데 더하기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인간끼리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내가 말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컴퓨터가 됐든 모든 공학은 현재는 팩트예요.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바뀌겠죠. 그죠? 현재는 인터널 디바이스는 딱 2개예요. 나머지는 전부 익스터널 디바이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래 한글을 쓰고 있고 이걸 CPU가 동작을 하고 있고 세이브 하면은 어디로 가요? 하드디스크로 가죠.
이 데이터가 하드디스크로 가면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가죠. 이게 아웃풋이에요. 스탠다드 IO.H 알죠? Fprintf 하면은 데이터가 하드로 가는 거예요. printf 데이터가 모니터로 가는 거예요. 그죠? Fprintf, Fscanf는 전부 다 IO죠. 왜? 하드디스크가 익스터널 디바이스예요. 알겠습니까? 두 개 빼놓고는 전부 익스터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인터널 디바이스라는 말은 왜? 이걸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구분해 놓으려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CPU는 CPU, 메모리는 메모리, 그리고 나머지는 디바이스 하고만 부를 거예요. 구체적으로 디바이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고 면접할 때 아니면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네가 말하는 디바이스는 헷갈리죠, 그죠? 인터널, 익스터널 구분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아마 네가 말하는 거는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해 주면 돼요. 구분이 되겠죠, 그죠? 이름도 많아요. 디바이스, IO 디바이스, 인풋, 아웃풋. 바깥에 있는 게 CPU나 메모리로 들어오면은 인풋. 여기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면은 아웃풋. 익스터널 디바이스, 페리퍼럴, IO 페리퍼럴, 익스터널 페리퍼럴. 페리퍼럴 주변 장치라는 거고 이게 외부 기기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맨 아래 레벨에 하드웨어가 있고 하드웨어 위에 OS가 깔리고 OS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짜요. 그거를 위에 있는 유저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책에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메모리, CPU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 안 쓸 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메모리하고 CPU 빼고 이 빨간 박스는 전부 다 디바이스. 뭔지 알겠죠? 그죠? 이 그림을 쓸 겁니다. 나는. CPU는 맨 위에 있고 메모리가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디스크, 프린터, 뭐 테이프 드라이브, 모니터, 마우스 뭐가 줄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기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가 통해야지 돌아가는 기계니까 전기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버스라고 불러요. 버스. 컴퓨터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버스가 있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CPU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헷갈리기 좋은 하드디스크. 나머지 쭉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USB 메모리, 프린터, 모니터, 키보드 등등등 다. 센서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IO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아, 여기 중간에 요거는 무슨 표시일까요? 캐시. 캐시 메모리는 OS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우리 메모리 배울 때 OS가 다루지 않아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는 캐시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캐시를 다루는데 OS에서는 캐시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캐시는 OS에서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요 까만 박스 인터널 디바이스 맞죠? 캐시 제외. 요게 익스터널 디바이스.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OS에서 제일 중요한 거. 왜 OS가 처음에 나왔냐면 가르쳐 줄게요.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오래 걸리는 얘기니까. OS 교과목의 범위는 메모리, 아니 CPU. CPU가 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세싱. CPU에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그죠?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뭔가 프로세스를 해요. 그죠? 이게 1장부터 8장까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하고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얘가 챕터 2개, 챕터 2개인데 3주 내지 4주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요거 2주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끝. 여기 있는 거 안 해요. 오케이?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이 그림 봤죠? 이 그림은 같은 그림이죠, 그죠? 유저를 그리냐 안 그리냐만 차이가 있고 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이 제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어디 나오든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것도 이런 그림도 있어요.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컴포넌트가 뭐 있지? 컴포넌트 뭐 있냐면은 사용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앱도 어떤 책에서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막 이렇게 지가 쓰기 나름인데 우리는 앱으로 통일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하드웨어도 그리기 나름인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구분한다고? CPU, 메모리, 나머지들. 나머지들 그럼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니까 devices. 오케이? 하드디스크는 어디 들어가요? devices.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지 기억장치 뭐겠어요? 메모리. CPU, 입출력 장치가 IO 디바이스, 프로그램 여기 있죠, 그죠? 네트워크 필요 없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되고요. 이 그림을 나는 요 전 페이지에 있는 그림 있죠? 이 책에서 말하는 OS의 구조예요. OS는 이렇게 생겼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시할 겁니다. 이 그림 보지 말고 이 그림이 OS의 구조예요. 오케이? 자, 이 그림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맨 밑에부터 이해를 할 겁니다. 하드웨어부터. 2학년 때 하드웨어를 배웠잖아요. CPU를. 맨 밑에 하드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죠? CPU. CPU가 여기 요런 거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거 했었나? 코로나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고 요거를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쭉 보면 학생 질문, 내 대답. 이 쭉 있어요. 2년치, 3년치가 쭉 있는 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CPU가 요 가운데 거는 빼고요. CPU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프로세스가 있죠. 그죠? 프로세스. OS가 CPU라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해요. 오케이? 이게 가운데가 커널이에요. 가운데가. 두 번째 메모리. 메모리에 대해서는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해요. 세 번째가 뭐였죠? 나머지가 세 번째. 그죠? 근데 운영체제 시간에 뭐뭐 배운다 그랬어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만 따로. 디스크,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배웁니다.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오케이. 요 가운데 블락은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기말쯤 되면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가겠지.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CPU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메모리에 대해서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파일 시스템스. 오케이? 그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커널이라는 건 요 가운데 5개의 영역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 5개 영역은 뭐냐면 CPU는 어떻게 생겼는지 컴퓨터 구성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죠? 컴퓨터 구성 시간에 배웠는데 컴퓨터 구조 시간에 컴퓨터 구조라고 있죠? 그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가르쳐줘요. 비슷비슷해요. 인스트럭션 사이클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인터럽트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구성 시간에 메모리는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 시간에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를 배워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센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인베디드 시스템 시간에 배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건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배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OS가 하는 일은 5가지예요. CPU에 관련돼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죠? 1장부터 8장까지인가? 뭐, 하여튼. 그 다음에 2번째,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챕터 2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디바이스 중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그죠? 파일 시스템스. 이것도 2주만 배우면 다 배워. 그게 OS에서 메인이고, 인베디드 시스템 작다 하거든요. 장치들이. 키보드, 마우스, 뭐 별 센서도 뭐 이상한 센서도 많잖아요.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는 모니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얘도 지금 모니터인데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는 애가 OS예요.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배우고, 네트워크 관련된 것도 이슈가 많죠. 그거는 2과목에 걸쳐서 배워요. 데이터 통신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근데 최근엔 또 보안까지도 네트워크의 또 다른 과목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3과목, 4과목 늘어나는 거고. 인베디드 쪽에는 한 과목이고, OS 쪽에서 이렇게 배울 거다 하는 거죠. OS 교과목의 범위는 이렇게 하드웨어 3개, 이 하드웨어 3개에 대해서 OS가 무슨 일을 하느냐.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결국은 CPU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메모리를 매니지하는 거고요. 파일 시스템스는 하드 디스크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결국 OS는 뭐냐면 여기다 쓰세요. OS라는 건 뭐냐면 이 3개의 요 뒤에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OS는 하드웨어를 매니지먼트 하는 애예요. OS가 뭐게? 하드웨어를 매니지먼트, 관리해주는 애입니다.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이 그림이 OS 바로 위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바로 위에 있는 거고, 요 나머지 2개는 이제 따로 배우면 되고, 요거 이쪽에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있고, 앞에 없던 그림이 요게 나와요. 시스템 콜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챕터 2에 나옵니다. 우리 OS 책 챕터 2.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영어는 언제부터 배웠나? 유치원부터 배웠나? 하여튼 쭉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도 영어 배우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유학 가서도 영어 배우고 뭐 이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투부정사 문법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은 안 바뀌어요. 투부정사는 중학교 때도 투부정사 완료부 다 가르쳐줘요. 고등학교 때도 투부정사고 토익을 해도 뭘 해도 다 투부정사예요. 미국 가도 투부정사예요. 근데 중학교 때 배울 땐 뭘 배워줘요? 이그젠플이 간단해요. 짧아요. 한 문장. 그 문법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다 나와요. 완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다 나옵니다. 수동태로 가면은 투가 없어지고 뭐 다 나와요. 지각동사면 투가 없어지고 다 중학교 때도 나와요.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제 단어가 복잡해지고 예문이 복잡해져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관점은 뭐냐면 디테일해져요. 그죠? 디테일해져요. CPU도 2학년 때 배웠는데 3학년 때 컴퓨터 구조 가면 또 가르친다 그랬죠?
지금은 2학년 때는 여러분들 한 페이지 갖고 있는 고만한 구조지 진짜 인텔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오해지. 3학년 때 컴퓨터 구조 가면 요거보다 더 디테일해요. 박사과정 가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CPU가 하는 기능은 다 똑같아요. 점점점 디테일해질 뿐이에요. 그런 과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추가되는 과목이 있어요. 추가되는 과목. 영어에서도 똑같이 예외. 영어 하다 보면 예외 막 나오죠. 추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근데 우리 공학에서는 기술이 추가되는 거는 빠지는 것도 있고, 추가되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학문이 다 그런데, 컴퓨터 구조나 하드디스크, 하드웨어 쪽은 영어에 가까운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추가될 거예요. 지금은 OS는 5가지 일을 하는구나. 알겠죠? 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에요. 이렇게? 5가지 일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너 유저 프로그램은 뭔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하고 다른 거는 시스템 콜이 하나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쯤 됐으면 우리가 맨 밑에 있는 How much the hardware are engaged. OS는 뭐라 그랬어요? 하드웨어 매니저. 오케이? OS는 뭐 하는 일이에요? 하드웨어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소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소 매니저. 목적이 있겠지. 먹을 거냐, 아니면 싸움을 시킬 거냐. 목적이 있겠죠. OS의 목적도 있겠지. 매니지를 관리를 하는 목적이 있겠지. 그죠?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It works for users. 유저가 사용하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리눅스하고 윈도우하고 차이가 뭐예요? 윈도우는 쓰기 쉬워. 컨비니언스. 편하죠. 리눅스나 유닉스보다 편해요. 첫 번째가 컨비니언스. 유저 입장은 편해야 돼요. 두 번째, 유저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옆 밑에 있는 이 하드웨어들을 효율적으로. 효율이 뭐지? 효율하고 효과가 뭐죠? 내가 시험 봐서 50점 맞은, 내가 왜 50점을 맞지? 나는 100점 맞고 얘는 50점 맞았어요. 효과가 내가 좋은 거지. 둘 다 50점 맞았는데 난 10시간 하고 얘는 2시간 했어요. 얘가 효율이 좋은 거죠. 효율적으로. 그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유저가 편리하게, 유저 컨비니언스라는 말을 씁니다. 유저 컨비니언스. 두 번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리소스 에피션시. 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저로 하여금 편리하게 쓰게 한다. For users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기계 주인이니까. for가 목적이죠, 그죠? OS에 하는 일은 한마디로 뭐 하면은 하드웨어 매니지먼트다. 근데 그 짓을 왜 하냐? 그 짓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는 거죠. 유저 컨비니언스, 리소스 에피션시. 두 가지다 하는 겁니다. 밑에 쭉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설명한 거를 요약을 하면 It works for users who want. 유저는 뭐 하는 애예요?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인데 on a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에다 돌리는 거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which are composed of CPU. 메모리인데 괄호 열고 여러분들 그 컴퓨터 구성 시간에는 CPU 안에 있는 메모리를 우리는
레지스터. 캐시도 메모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메모리. OS에서 배우는 메모리는, 메모리란 말을 하면 그것도 또 범위를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레지스터도 메모리고요. 캐시도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도 메모리고요. USB도 메모리고요. 하드디스크도 메모리라고.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기능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면 다 메모리라. 근데 여기서 메모리 한 거 우리 그 컴포넌트에서 CPU하고 메모리, 이때 메모리는 뭐냐면 메인 메모리. 메모리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여기 또 우리는 거꾸로 물어봐야 돼요. 기능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메인 메모리를 물어보는 거냐? 메인 메모리를 물어본다면은 지금 메인 메모리 얘기를 하면 되고, 그냥 전체적인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 레지스터, 캐시 이거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디바이시스. 여기서 디바이시스, 뭐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처음 본 그림이라서 내가 얘기하죠. 모든 지식은 어색하느냐 어색하지 않느냐, 어색하냐 어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처음엔 못해요. 처음에 계속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익숙한 거죠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익숙한 거고 그때는 어색한 거고. 근해 공식 외울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구구단 외우느라고 고생 직사게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안 보내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이해를 해야 돼요. OS를 이해하려면. 오케이? 그래서 15개인가 16개인가 Fundamentals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컴퓨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CPU하고 메모리만 only internal device다. 오케이? 얘기했죠? 나머지는 전부 다 including hard disk 드라이브. 오케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도 포함해서 external이다.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스토리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터널 스토리지, 익스터널 스토리지. 인터널 스토리지에는 레지스터, CPU 안에 있으니까 캐시,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요거를 인터널 스토리지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볼레타일하다. 볼레타일하다는 게 뭐예요? 전기 끄면은 저장된 게 다 날아간다. 휘발성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죠? 이 중에서 among internal storages, we are only interested in main memory.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컴퓨터 구성 시간에도 배웠고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또 레지스터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캐시에 대해서도 컴퓨터 구성 시간에 안 배웠고 컴퓨터 구조 시간에 가르쳐 줄 거예요. OS 시간에는 메인 메모리만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죠? 익스터널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뭐 많은데, 얘네들은 전부 다 난볼레타일 또는 퍼머넌트라고 그러죠. 그죠? 파워를 꺼도 저장이 돼 있는 그런 거고, 우리는 역시 이 OS 시간에는 하드디스크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딴 건 다루지 않겠다 하는 거죠. 1, 2, 3, 4번은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오케이? 억셉트가 될 거고요. 조금부터 복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파일들은 초기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다고, 저장돼 있죠? 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지? 저장해놨어요. 저장하면 뭐가 생각해야 돼? 스토리지 하면 쫙 흘러야죠. 레지스터, 메모리, 메인 메모리, 캐시, 볼레타일. 여기다 저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SSD. 지금 이 5개 배웠어요. 이 전 슬라이드에서. 그죠? SSD나 하드디스크. 이 2개를 가지고 여기에 있어야지 영구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전 슬라이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SSD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룬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범주 내에서는 유일한 퍼머넌트 스토리지가 뭐예요? 하드디스크예요.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볼레타일하지 않기 때문에, 퍼머넌트하기 때문에. 6번은 뭐냐면, 그래서 이게 메모리 구조입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라 그래서 레지스터, 제일 조그맣고, 레지스터보다 조금 큰 게 캐시, 캐시보다 조금 큰 게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보다 조금 큰 게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USB, 그거보다 조금 큰 게 하드 디스크, 마그넷, 하드 디스크가 마그네틱인데 이것도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점점 작아지고 위로 올라가면 점점 빨라져요. 위로 올라가면 점점 비싸져요. 그죠? 우리들이 파일은 어디 있다고? 하드디스크나, 여기 두 개 어디에 저장되어 있겠지, 그죠? 우리들의 파일은. 여기 있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메모리, 캐시, 레지스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로드 512, 이게 그 컴퓨터 구성 시간에 로드 512 하는 건 뭐예요? 메모리 512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DR이라는 레지스터에다가 올려놔라 하는 게 로드 512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네? 여기 있다가 올라가고 여기 있다가 또 내려가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이어라키. 위로 올라가는 모든 거는 전부 다 로드예요. 여기서 열로 올라가도 로드, 여기서 일로 올라가도 로드, 여기서 올라가도 로드. 내려가는 건 전부 스토어예요. 컴퓨터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성 시간에는 뭘 배웠어요? 로드 하면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레지스터로 올라가는 거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올라가는 거. 우리는 레지스터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모리, 하드디스크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마그네틱 디스크에 있는 게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를 로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컴퓨터 구성 시간에 로드 하면 뭐라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게 레지스터로 올라가는구나. CPU를 배우고 있으니까. OS 시간엔 메인 메모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로드, 그러면 하드에 있는 게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는구나. 컴퓨터 구성 시간에도 스토어 있었죠? STA. 거기 있는 거 레지스터에 있는 게 메인 메모리로 가는구나. 컴퓨터 구조 시간이나 OS 시간에는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게 하드 디스크로 가는 거예요. 스토어. 그러니까 스토어하고 로드의 데피니션은 뭐예요?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걸 로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스토어라고 한다는 얘기죠. 로드 스토어가 나오면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뭔가를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All programs must be loaded from hard disk into main memory to be executed by CPU. 이거는 사족이죠. executed by CPU. 실행하는 건 어차피 하드디스크, 메인 메모리.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 뭐뭐 관심 있어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는 누구예요? CPU.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는 데이터 저장. 주면 받고 달래면 주고. 그게 유일한 기능이에요. 주면 받고 달래면 주고. CPU만 기능이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까 executed by CPU는 당연한 말인 거죠. 메모리는 execute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드디스크 execute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얘가 실행이 되려면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야 된다. 왜? 왜 올라가죠? 안 올라가면 안 되나? CPU의 속도는 얼마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거? 3GHz. 기가면은 10의 9승. 그죠?
1초에 3 곱하기 10의 구승 30억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1초에. 되게 빠른 거죠. 메모리의 속도는 100 나노세칸이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건 10의 7승 정도 돼요. 10의 7승. CPU는 얼마? CPU는 10의 9승 속도. 메모리는 10의 7승 속도. 하드디스크는 10의 3승 속도. CPU하고 하드디스크의 속도 관계를 따지면 CPU는 10의 9승, 하드디스크는 10의 3승, 10의 자승. 10의 자승이에요, 보통. 10의 자승, 그러면 어떻게 되지? 10의 자승이 100이니까 10의 7승만큼 차이가 나요. 천만 사이클. CPU가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하나 갖고 오려면 얼마 걸린다고? 1000만 사이클이거든요. 1000만 개의 C 프로그램을 실행할 시간이 날아가요. 엄마가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밥 줘, 김치찌개 끓여줘. 오케이, 엄마 어디 갔어? 김치 사러 지금 배추 사러 대관령 갔어요. 프로그램 돌려라 했더니 하드디스크에 가서 1000만 사이클 있다가 하나 갖고 오고 뒷코드 와서 실행하고 데이터 또 1000만 사이클 있다가 또 가서 저장하고 싫지. 집에 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냉장고 갖다 놓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니 하드디스크하고 CPU하고 속도 차이가 너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CPU가 아무리 빨라도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가요. 엄마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엄마가 결정해요? 아기가 결정해요? 아기가 결정해요. 아기 걸음걸이. 그게 시간이지. 그래서 메인 메모리가 생긴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먼저 생겼어요? 메인 메모리가 먼저 생겼어요? 메인 메모리가 먼저 생겼어요. 처음에는 CPU가 안 빨랐겠지. 그죠? 처음에 CPU 얼빵한 거 쓰다가 괜찮았는데 CPU 기술이 좋아지고 반도체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죠? 튜링? 이런 애들이 만들 때는 기계식이었어요. 반도체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반도체식으로 되고 CPU가 빨라지니까 이거는 하드디스크 하나하나 갖고 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생긴 것처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냉장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약 100배 차이가 나요. 근데 100배 차이도 싫은 거지. 그럼 뭘 써요? 캐시를 써요. 오케이? 캐시는 레지스터하고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씩 생긴 게 결국은 뭐냐면 CPU가 프로그램 데이터든 인스트럭션이든 갖고 올리는데 빨리 갖고 오고 빨리 갖다 놓고. 오케이? Y가 뭔지 알겠죠? Y. 속도 때문에. 왜 갖다 놨지라고 궁금해해야 돼요. 캐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메모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하드디스크에서 가지고 왔다 갔다. 자, 그 개념 알겠죠? 그래서 5번, 6번이 이렇다 하는 거고요. 요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7번. 메모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PC에서 씁니다.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CPU, 메모리, IO 디바이스. 이게 우리 그림이죠. CPU, 메모리가 두 개예요. 한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 한 메모리는 데이터 메모리. 프로그램은 여기다 저장하고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해요. 디바이스는 똑같고요. 그죠? 디바이스하고 CPU는 똑같고 메모리가 이건 유니파이드 메모리라. 요거는 둘이 독립이 영어로 뭐야? 인디펜던트하다고도 얘기하죠. 요거는 따로 돼 있어요. 요 왼쪽에 있는 거를 반 노이만 머신 또는 일리노이 아키텍처. 일리노이라고 대학교 이름이고요. 이거를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반노이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지? 오펜하이머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누구지? 또 유럽에선 누가 있었어요? 튜링. 걔도 암호 풀려고. 암호 푸는 기계죠. 컴퓨터죠. 동시대. 2차 세계대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이걸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거다 해서 하버드 아키텍처. 여기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만들었다 하는데 더 유명한 환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걸 씁니다. 지금 메모리 구조는 두 개예요. 우리 이제 이걸 쓰고요. 이거는 주로 어디 쓰냐 하면은 라즈베리 파이, 뭐 또 뭐지? 뭐 그런 거, 후진 컴퓨터 그거를 씁니다. 이 용도는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번까지 이 나중에 또 15개까지 얘기할 텐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과목이 나는 언제 배웠다고? 대학원 가서 배웠잖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배우고 배웠어요. 컴퓨터 구조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구조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대한 원리 중에 몇 가지만 15개, 16개만 미리 뽑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니까 이 열 몇 가지 그건 팩트예요, 우리끼리. 이 기계니까. 그죠? 이 기계는 이렇게 지금 동작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 이 가정 하에서 OS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6개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거기서 헷갈리면 OS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